제가 정말 읽으면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고 충격에 빠졌어요. 읽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빵 터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정말 마술처럼 술술술술 풀려요. 사실 제가 독서를 즐기기 시작한 건 철학책들을 읽으면서였습니다. 이 철학책들을 읽으면서 어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충격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철학 개론서들을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었는데 그 외에 철학자들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인간을,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철학보다 오히려 문학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문학으로 이렇게 반영하게 쓰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철학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라서 저처럼 이성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오히려 철학책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재미있게 읽은 책을 먼저 소개를 하면요, 항상 제가 인생책으로 꼽는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입니다. 쇼펜하우어 책은 이제 너무 많이 나왔고 너무 크게 유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야, 이게 진짜 책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책이 쇼펜하우어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말 명징하게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걸까?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다가 그냥 대놓고 소금을 팍팍팍 뿌려가지고 막 아프고 막, 그런데 그 약간 아프면서 느끼는 쾌감이 있잖아요. 소독약 같은 거 막 아프게 막 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독이 쫙 돼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문장 대잔치고요. 사실 읽다 보면 이 사람 되게 재수없어요. 근데 그렇게 재수없는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 나쁜 남자거든요. 이 사람의 이 생각의 방법이, 이 시니컬함, 극단적인 시니컬함이 너무 재밌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를 읽으면 세상을 되게 시니컬하고 삐딱하게 바라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좀 세상을 더 연민에 찬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쇼펜하우어의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같은 책은 어려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잠언록 같은 책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읽다 보면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거든요. 저의 아직도 인생책 하면은 쇼펜하우어 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인생론과 함께 더불어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는데 힘들 때 삶을 살아가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젊은이들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스토아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읽어도 이 스토아 철학처럼 위안이 되는 책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를 읽으면은 읽을 때마다 다른 곳에서 감동을 얻게 되거든요. 사실 막 의외의 곳에서 그냥 앞부분 되게 지루하게 옛날에는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맨 앞부분을 읽으면서 막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책도 인생책으로 항상 꼽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얇은 철학책으로 소개해드리면 플라톤의 향연도 저에게 인생책입니다. 제가 참 힘들 때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애를 낳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게 궁금할 때 저는 이 책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별거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대화들이잖아요.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 그렇구나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답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뭐 꼭 정답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따라가 보는 이 철학적인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뭔가 좀 많이 납득을 했어요.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뭐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원래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렇게 플라톤의 대화편이 저에게는 좀 삶의 태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얇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입니다. 이 책은 진짜 얇거든요. 제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역본을 읽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항상 다 되게 두꺼운 책이었고 뭐 되게 좋았기도 했었는데 읽으려면 좀 마음이 부담스럽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딱 보니까 정말 얇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제가 읽으면서
와, 진짜 이 사람 시기에 이야기의 구조가 전부 다 완결됐구나. 이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컨텐츠는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모든 구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글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책이었고, 게다가 너무 얇아가지고 멋있기도 한 책이기도 하지만 쉽게, 은근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두 철학자의 얇은 책을 꼽는다면 인생책이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했고 또 생각보다 쉽게 읽을 수도 있기도 했고 이렇게 두 권의 책을 함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철학사 책을, 인생책 철학사 책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철학사를 엄청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철학책을 직접 읽는 거 너무 좋은데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나 세상에 다양한 철학이 있고 어떤 책이 나랑 잘 맞는지, 어떤 철학 사조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철학사 책을 읽으면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를 따로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니까요. 저번에 한번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랑 마치 영혼의 짝인 것처럼 책이 많이 겹치시는 구독자님이 계신데 철학사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그 구독자님의 독서력이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철학사 책 중에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는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너무 두껍고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요.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러셀은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철학사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책인지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일단 저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사실 철학사 책을 많이 읽고 나서 읽어서 그렇기도 할 것 같긴 한데 완결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철학사 책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오니아 학파부터 정말 자세하게 이 철학자들에 대한 애정을 담고 한 명 한 명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뭐 신플라톤주의자들, 뭐 플로티노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사실 별로 애정을 갖고 읽어본 적이 없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곳에서 매력을 막 느낄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읽어도 어떤 철학사조가 있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러셀의 말투가 되게 유머러스해요.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투를 보면서 마치 러셀과 이렇게 대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워낙에 러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뭐 글로나 내용으로 보나 철학사 책으로는 거의 완결판 같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2번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하고 막 추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책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의 인생 철학사 책은 러셀의 서양 철학사입니다. 너무 무거운 책만 자꾸 다루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다룰게요. 저의 인생책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사실 이 책은 좀 얇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얇지만 얇지가 않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책을 읽고 너무 그때 감동을 했어가지고 저는 약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기도 했었어요. 물론 만만하거나 쉬운 책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은 따로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인간 자체를 좀 좋아해요. 이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일단은 좀 많이 특별하고요. 이 사람의 유년 시절도 참 딱합니다.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인데 천재로 태어났다고 해서 행복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근데 천재로서 가지고 있는 불행이 너무 딱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은 너무나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런 걸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자유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체주의나 심지어 가족주의에서도 개인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 전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자유를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정성껏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읽다 보면 저절로 감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취향이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존 스튜어트 밀은 처음으로 여권을 주장한
이런 주류 철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책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서문부터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책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인생책 중에 철학책들을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너무 무거운 책들이어서 조금 가벼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으로 저의 인생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라면 김승섭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진짜 너무 좋았고요. 정말 감동받으면서 읽었어요. 이러한 사변적인 책들에 비해서 좀 더 실천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나의 이런 사회 참여적인 마음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책이고요. 사실 저도 내가 어느 정도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나름 자부를 저도 모르게 하고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왜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좀 저 자신을 다시 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도 너무 좋고요. 이 교수님의 생각도, 삶의 태도도 너무 배울 점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정말 너무너무 읽으면서 좋았습니다. 이제는 저의 인생책 중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가 미술사 분야를 좋아하는데 너무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인생책입니다.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입니다. 제가 미술사에 대한 책은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요. 이 곰브리치 책을 특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너무 저는 공감이 많이 됐고요. 너무 따뜻해요. 그림을 바라보는데 이 곰브리치의 막 애정이 뚝뚝뚝 묻어납니다. 설명도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세하고, 그리고 설명되는 그림마다 화보가 다 컬러로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무겁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이 좀 있어요. 글씨도 좀 작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교양서 같은 느낌이 좀 강하고요. 하지만 마음 먹고 읽으면 정말 그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서양 미술사에 대한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고요. 정보도 너무 고급이고 속에 들어있는 사진만 봐도, 그림만 봐도 막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저의 인생책입니다. 이거는 가끔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미술사 책을 자주 봐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책으로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인데, 와, 이 책은 인생책급이다 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잠깐 다루기는 했는데 이 책 단독으로 다룬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럴 만한 책이었는데 제가 그때 다른 책을 막 다루느라고 이 책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워낙에 지금 유명해서 다 아시겠지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패트릭 브링리의 회고록 같은 책인데요. 미술사 책하고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의 이야기예요. 개인사와 미술이 함께 들어있는 책인데요. 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도 하고 정말 힐링 책입니다. 너무 힐링이 돼요. 일단 사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비극적인 기억과 아픔이 있는데 그걸 함께 공감해 가면서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나도 함께, 나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무엇을 통해서 치유하냐면 미술관에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그림과 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이들과 나의 삶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명대사, 명문장이 또 천지입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책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다룰 때 삶과 괴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순수하잖아요. 순수, 미학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나의 삶과 이 세상과는 다소 괴리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책은 이 두 가지 삶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이 우리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또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 책이 인생책 부분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룬 책이고요. 음악에 대한 책인데요. 송은혜 작가님의 음악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제가 에세이를 다룰 때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인생책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음악에 대한 책은 미술사나 미술에 대한 책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술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요. 눈으로 보는 걸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펴내는 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악에 대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것보단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에세이가 오히려 쓰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음악이 좀 더 주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송은혜 작가님의 책은 이 음악과 생각과 철학 그리고 삶을 하나로 이렇게 녹여낸 책이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너무 많이 감탄했었고 또 음악을 또 들으면서 제 삶이 바뀐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아름다움과 관련된 저의 인생책으로는 이 책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계발 분야 관련한 책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정말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이야말로 나의 자기계발이다 싶은 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거 정말 얇은 책이고 제가 인생책으로 여러 번 소개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릴케와 그리고 젊은 시인 사이의 편지 모음이에요. 이 젊은 시인이 자기의 진로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릴케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데요. 물론 릴케가 선배로서 답을 주지만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저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저의 스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제는 제가 릴케 입장에서 이 책을 읽게 되기도 해요. 이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따뜻한 게요. 릴케가 누군가에게 하는 충고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진짜 어른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인생책이 더 된다고 보는 게 저는 요즘 어떤 어른이 되는가가 저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어떤 어른이 되는 것이 좋을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제 직업이 교사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릴케의 태도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릴케가 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사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제가 당신에게 이런 충고를 한다고 해서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거나 당신 삶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우리는 함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마치 내가 다 살아봤는데 난 다 알아. 지금 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지?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은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릴케의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깊게 고민해두는 태도 자체가 저에게는 인생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저에게는 여러 번 이야기했던 몰입의 즐거움, 이 책이 인생책입니다. 제 삶의 태도, 몰입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구나. 행복이라는 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구나. 몰입을 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좀 더 두터워지겠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게 해줬던 책이고요. 저의 삶의 방향을 좀 생각할 때 도움이 됐던 그런 책입니다. 저에게 자기계발서는 사실 이 책이 가장 최고의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사이다 보니까 저의 자기계발서라고나 할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사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요즘 선생님들은 이 책을 읽으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뭔가 좀 힘이 딸린다 싶을 때 집어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예요. 용기. 이게 가르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요즘 선생님들은 더 맞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학생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대할 때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곤 했었어요. 사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정말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맞는가? 항상 저는 갈대처럼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그 흔들림 자체를 인정해주고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게 바로 용기다 라고 말해주는 책이어서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위안과 공감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저의 직업으로서의 가장 인생책이라고 하면 이 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인생책이 많은 부분이 과학책입니다. 과학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좀 사변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럴 때 오히려 저는 큰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과학책은 다 따로따로 소개를 했던 책이에요. 리스트만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과학책에 정말 강렬한 매력을 느꼈던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진짜 이건 책은 도끼였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나 지금까지 도대체 읽은 거 이거 뭐지? 내가 한 공부 이거 뭐야? 이거 다 쓸데없는 거 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야기가 너무 보편화되고 너무 유명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그런 충격이 아니었겠지만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와, 나 공부 과학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줬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줬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무리 뭐래도 저는 아유 무거워라. 코스모스가 인생책에선 빠질 수가 없는 책입니다. 과학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철학책인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빅 히스토리? 뭐 이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은 그냥 아름다워서 좋아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과학자가 쓴 글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아니죠.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이 인문학이나 사회학 같은 책을 읽을 때랑 과학을 읽을 때는 그냥 완전 시야가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릅니다. 뭐가 인간 사회, 인간 세상이 아니라 그냥 우주를 빅뱅부터 바라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우주나 과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 저는 뭐가 좋냐면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아웅다웅 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이렇게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힐링이 확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참 아유 그래 뭐 이런 걸 갖고 그렇게까지 그랬니? 라고 약간 좀 수준 높은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관조하게 됩니다. 이 관조하는 시각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매몰되고 그 속에만 차 있으면 약간 시야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책을 읽을 때는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시야가 넓어지고 저의 통이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책, 근데 사실 아직도 코스모스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요즘은 또 좋은 과학책도 워낙에 많은데 그래도 아직도 자꾸 코스모스를 읽는 이유는요. 문장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학적 지식은 사실 최신 지식이 아닌데요. 이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게 여전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아주 최근에 코스모스 말고 요 책도 이제 읽었는데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구독자님이 읽으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따라서 읽었는데 칼 세이건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마지막 책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길게 두껍게 쓸 일인가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역시 오랜만에 칼 세이건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 과학 공부를 학생들한테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미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도 하면서 칼 세이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영원 불멸 이렇게 인생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생책이 됐던 과학책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입니다. 이 책은 좀 최근에 읽은 책이고 제가 여러 번 강추하기도 했던 그런 책인데요. 이 생물학 책인데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 유전자이기는 한데 왜 인간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는가? 다정하다라는 게 어떤 건가?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떤 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만이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는 또 절대로 아니거든요. 생물학으로 시작하지만 이 사회 현상과 함께 연결되는 책이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읽을 때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도 제가 과학책 중에 인생책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과학책들은 저에게는 양자역학 책들이 다 인생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상욱 교수님 책을 제가 많이 읽고 김상욱 교수님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책은 저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이 책은 인생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너무 좋다. 김상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높으시고 글도 잘 쓰십니다. 이렇게 저는 명확하게 명징하게 글 써주시는 과학자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따뜻한 시각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과학자가 바라보는 인문학에 대한 내용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되게 좋고요. 이 책은 진짜 공부하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이 책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진짜 이거는 인생책이다 이러면서 막 열렬하게 읽었던 그런 책인데요. 지금 뭐 이렇게 사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인생책, 책을 읽을 때 제가 인덱스를 많이 넣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게 꽤 맞네요. 사실 인덱스를 제가 많이 붙이는 게 안 붙이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뭘 많이 붙이고 너무 메모를 많이 하면 이런 거죠. 줄을 다 그으면 다 중요한 게 별로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웬만하면 인덱스를 너무 많이 붙이지 않고 또는 인덱스를 좀 붙이다가 좀 중요한 부분에 붙이다가도 이거는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의 문장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거에는 좀 색깔이 다른 인덱스를 붙인다든지 그런 거 한두 개. 사실 어떤 책을 기억할 때 이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억 못해요. 한두 문장 또는 한두 가지 내용 이런 것들이 결국 나에게 남기 때문에 인덱스를 많이 붙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얘는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조금만 붙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인덱스를 붙이면서 읽었던 인생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을 용기가 나지는 않지만 정말 좋았던 과학책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났더니 이제 인생책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또 저희 큰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생책이 이렇게 많은 게 인생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책이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그냥 썼는데요. 그냥 좀 편안하게 제가 너무 좋았던 책, 저의 마음을 두드렸던 책, 저에게 도끼가 되어줬던 책, 이런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생책이라는 건 우연의 역할이 큽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읽을 땐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또는 예전에 읽었을 때 아무 감흥이 없었는데 하필 그때 나의 감정, 그때 나의 상황 때문에 이번 책이 확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생책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버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저에게 다양한 인생책이 저의 가슴속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